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 투자에서 사용되는 자산들의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의 비교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평범한 일반인 자산 배분 투자자의 개인적인 뷰를 공유하는 영상이고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특정 자산의 투자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님을 밝혀두겠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인플레이션 시대, 화폐 가치 하락의 시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프레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M2 통화량을 살펴보면 2009년 금융위기 때부터 연간 M2 증가량은 5에서 10%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5%에서 30% 사이로 현재 진행 중이고 거의 3분의 1의 돈이 지난 2-3년간 새로 찍힌 돈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풀고 있어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5%의 M2 통화량 증가가 있었고요. 예전에 1985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통화량이 감소한 적이 없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을 때 과연 기울기가 다시 낮아질 수 있을지 그런 게 현재 걱정인 거고요. M2 통화량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과거 85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의 시간 동안 5에서 10%를 유지했었고 특히 나스닥 버블이 있던 2000년도 전까지는 GDP 성장률과 M2 증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진행이 되다가 2002년 나스닥 버블 이후 조금 증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증가했고 그래도 어떻게든 낮춰서 5에서 10% 사이를 유지했었고 2019년도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기였는데 그때는 M2 통화량을 정상화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지금 25%에서 30%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고 과거 평균은 5에서 10%인데 M2의 증가율의 강도에 주목해보면 과연 코로나 전인 강도로 언젠가는 내려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증가하면 내리기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텐데 금융위기 때도 M2 통화량을 테이퍼링 하면서 서서히 감소했는데 7-8년 동안 조금씩 줄였었거든요. 근데 그 폭은 겨우 5%였는데 지금 이렇게 25%가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옛날에 5%로 가려면 20%나 줄어야 되죠. 예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전례 없는 M2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명목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죠. 명목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아니고요.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국 기준 M2 통화량이 25%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의 연간 수익률이 CAGR이 25%가 돼야 통화량 증가만큼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연투자 수익률이 25%가 돼야 본전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전에 M2 통화량이 10% 시대일 때 15%의 수익이 났다면 5%의 이득을 본 거지만 M2 통화량 증가가 25%의 시대일 때 15%의 수익을 낸다면 화폐 가치 하락 대비 실질 구매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현재 명목 화폐 부채 기반의 자산들의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태예요. 부동산과 주식은 이미 엉클해서 끝까지 올라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유동성을 흡수할 룸이 없죠. 금은 왜 금 2.0 비트코인에게 자리를 내주었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죠. 지난 1년간 수익률은 금은 15%, 비트코인은 1000%, 그러니까 10배가 올랐죠. 그리고 신규로 투입된 자금은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앞서 있는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례 없는 유동성이 풀려있죠. 이걸 흡수할 새로운 자산이나 새로운 버블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떤 자산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자산 배분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 시간에서 다뤄본 적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10년간 자산들의 수익과 CAGR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 10년간 자산들의 총수익을 비교해보니 출처는 닥터 비트코인 MD라는 트위터에서 올리신 표를 가져온 거고 지난 10년간 자산들의 토탈 리턴 총수익이라고 하죠. 토탈 리턴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쪽 칸이 비트코인 2011년에 1400%가 올랐대요. 2012년에는 186%, 2023년에는 5507%. 이때는 비트코인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쌌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에 비트 버블이 있었을 때 1331% 오른 적 있고 1년이죠.
그리고 73% 조정을 거쳤다가 2019년에는 95%, 2020년에는 301%가 현재 올랐고 2021년에도 53%가 오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연간 총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1460만 프로의 수익률이 났다는 거고,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연간 222%의 수익이 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연간 수익이 222%라는 거는 거의 1년에 3배씩 자산이 늘었다는 거죠. 수익률이 220%라는 거니까요. 수익률 100%가 자산이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3배 정도씩 자산이 늘어난 게 비트코인이다. 10년 동안의 결과라는 거고요. 여기 아래 보면 우리가 친숙한 나스닥 QQQ가 있죠. 나스닥 100 2018년 빼고 다 올랐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연간으로는 20% 올랐고 10년간은 538%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으로 알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S&P 500의 스파이는 나스닥보다 못 미친 269%, 연간 13.7%고 미국의 소형주는 12%가 나왔다고 하고, VNQ 리츠도 뭐 나쁘지 않았죠. 10년간 137%가 올랐고 연간으로는 9%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TLT 미국 장기채도 2011년 이럴 땐 34% 오른 적 있고 19년도 20년도 TLT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10년간 TLT는 98%로 꽤 많이 올랐죠. 2배나 올랐고 연간 수익률은 7%의 수익을 거뒀대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것도 5.4%. TLT의 수익이 꽤 높았다는 게 인상적이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물가 연동체 투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가 연동체는 팁스라고 돼 있죠. 팁스 물가 연동체는 10년간 40%밖에 안 올랐고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3.4%예요. 그러니까 TLT보다 같은 채권이지만 물가 연동체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적다. 왜냐면은 듀레이션도 작고, 이 물가 연동이라는 게 진짜 M2 통화량의 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재무부에서 물가 상승률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바스켓에 넣어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뭐 인위적인 지수죠. 자산가치 상승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상품의 물가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실제 화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M2 통화량 증가에 비해서 팁스는 더 못 미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많이 문의를 해주신 게, 이제부터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TLT보다는 팁스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팁스보다 TLT의 성적이 더 우세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골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2013년에 많이 하락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2021년도 하락하고 있죠. 10년 동안 수익률이 16%밖에 안 올랐네요. 너무 조금 오른 것 같네요. 연간 수익률은 1.5%밖에 안 되고, 금은 연간 7% 정도 오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 달러는 금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미국 달러도 0.5%가 수익이 났고, 이게 뭐 평균 금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0.8%의 수익이 났네요. 특이사항은 커머더티 이 원자재 ETF가 DBC라는 게 있는데, 원자재 ETF는 오히려 성적이 안 좋았어요. 신흥국 성적이 안 좋았던 거는 같이 연관이 있는지, 여기 신흥국 주식도 많이 안 좋은데 생각보다 원자재도 인플레이션 해칭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2011년에 1등이었던 자산은 BTC, 비트코인이죠. 꼴등이었던 자산은 EM, 신흥국 주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VNQ가 2014년에 1등을 했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금리가 인상됐던 시기고 가치주나 리츠가 강세를 보였던 시기거든요. 1, 2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VNQ 투자도 나중에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산들의 토탈 리턴을 비교해보면 BTC는 1400%의 수익이 증가했는데 연간 222%의 수익률이 증가했는데, QQQ 나스닥은 20%, 미국 주식이나 미국 리츠, 미국 채권까지도 오히려 가장 상위에 속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그것보다도 못하고, M2 통화량 증가보다도 못하는 게 뭐 신흥국 주식서부터 하이힐드 채권, 그 다음에 골드 원자재, 그리고 달러, 모두 다 M2 통화량 증가보다 못 미친 성적을 거뒀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는 물가 연동체나 골드나 원자재를 흔히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성적만 봐도 정말 생각보다 해칭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하락을 많이 해칭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표인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자산들의 CAGR을 비교해보면, 출처는 케이스 비트코인이라는 트위터에서 올리신 자료고, 10년간의 CAGR을 살펴보니 비트코인은 200%죠. 196% 10년 동안 CAGR이,
연간 3배 올랐다는 거고, 골드는 뭐 2%, S&P 500은 11%, 나스닥은 17%.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면 나스닥 하는 게 좋겠죠. 미국 장기채죠. 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주식 테슬라, 그 전에 핫했던 주식 아마존이 있죠. 아마존은 연간 35%로 나스닥 대비 2배나 10년 동안 올랐고, 테슬라는 연간 64%로 나스닥 대비 4배나 올랐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비하면 테슬라는 아마존도 너무 작죠. 비트코인은 1위로 196%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나스닥과 S&P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 10%에서 15%대. 골드는 말할 것도 없이 낮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60%, 아마존이 30%인데 가장 성적이 좋았던 개별주를 떼와도 10년간 수익률이 비트코인이 몇 배나 높고 일반 주식에 비해서는 10배나 높은 상황이고, 같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데 골드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골드 편입된 자금보다 비트코인으로 편입된 자금이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M2 증가율 25%인 시대에서 화폐가치 하락 해칭한 CAGR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이 자산들 중에서 조합을 해서 구한다면 어떤 자산을 선택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25%를 만들 수 있는지, 개별주도 제외한다면 25%는 전혀 만들 수가 없네요. 나스닥을 100% 올인해도 25%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나 아마존을 섞으면서 채권이나 금도 조금 넣고 해서 어떻게든 25%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근데 소량의 비트코인만 넣어도 25%에 가깝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에 넣을 거에 4분의 1만 넣어도 여기서 수익률을 4분의 1만 떼도 50%의 수익률이니까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M2 통화량 25% 증가의 CAGR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배분에 비트코인을 편입했을 때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10년간 자산들의 CAGR 비교를 토대로 살펴보면 포트폴리오에 10%의 비트코인을 편입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포트폴리오에 100%의 비트코인이 있으면 연간 CAGR 예상이 200%인데 10%만 비중이 들어갔으니까 10분의 1인 수익률인 20%의 CAGR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10%, 현금 90%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연간 20%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90%에서 주식도 넣고 채권도 넣고 해서 자산 배분을 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CAGR은 20% 이상 가능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로만 봤을 때 이런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고, 실제로는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다음에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상관관계는 정말 비트코인은 모든 자산이랑 다 상관관계가 낮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산 배분을 해서 섞어 쓰기에 좋은 자산 중에 하나예요.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비슷한 자산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고,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비트코인은 변동성도 크고 다른 자산보다 상관관계도 낮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자산 배분 투자의 편입 종목이라고 봐도 되죠. 기존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을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교체한다면 아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하실 때 금을 10% 전후로 편입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10% 전후로 편입했으면 금이 1년에 주는 수익률은 1% 이하일 텐데 자산 배분에서 비트코인을 10% 편입했다면 20%의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채권을 비트코인으로 교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랑 뭔가 호환이 잘 되는 것 같죠. 가치 저당 수단,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 달러를 해칭하는 통화 같은 원자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이나 골드나 그런 특징이 되게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채랑은 뭐가 유사할까? 장기채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언제 오르죠? 금리가 떨어질 때 오르잖아요. 장기채의 채권 금리가 떨어질 때 장기채의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기준금리가 떨어진단 말은 돈을 많이 푼다는 말이죠. 돈을 많이 푼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단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랑 비트코인이 완전히 똑같은 자산은 아닌데 미국 장기채가 오를 때 비트코인이 오르는 시기랑 유사한 시기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는 불가능하지만 미국 장기채를 일부 교체하는 수준의 교체는 비트코인의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차차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단순하게 금과 은은 희소성 있는 달러를 해칭하는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당연히 호환되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서 M2 통화량 25%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CAGR을 꾸릴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10%의 비트코인 편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요. 기관과 기업들이 앞다퉈서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는 건 정말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금이나
뭐 은처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 희소성 있는 일종의 자산이라면 비트코인은 자산 배분에 편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없고, 그냥 코인 투자만 하는 분들에 비해서 자산 배분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5에서 10% 정도를 다른 자산을 편입하는 거는 솔직히 일도 아니거든요. 금과 은도 편입했는데 비트코인은 편입하지 못하는 법이 없죠. 석유도 편입하고 원자재도 편입한 게 자산 배분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 투자자들이야말로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편입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1월달부터 투자하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1월달 편입 기준은 100%가 넘죠. 그래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많이 올려줬고, 저는 지금 20% 정도의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어요. 저같이 편입하는 걸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금을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교체했고요. 그리고 채권의 일부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한 상황이에요. 자산 배분 투자에서 비트코인의 비중과 비트코인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